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따라서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은 형사 절차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사건의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경찰은 결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에 앞서서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을 했다라면 일단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자 편에 서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그 경찰이 뭔가 부당하게 피해자와 결탁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원래 경찰의 직무의 특성상 심리적으로 피해자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원래 경찰은 피의자 신문 시에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도 알려줘야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사를 참여시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어야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굉장히 대충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요.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혹은 변호인 조력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내받지도 못한 채로 어리버리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경찰이 유도 신문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을 막 강요하기도 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내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억울하게 덤터기를 쓸 것 같다라는 기분이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조사를 중단시키고, 뭔가 지금 내가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덤터기를 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조사를 받겠다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 긴급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라면 그런 건 어렵겠지만, 긴급 체포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조사를 중단시키고 전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부당한 조사가 진행될 때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지금 나 다 부당하게 조사받고 손도장까지 다 찍고 왔는데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시점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와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고 어느 부분에서 부당하게 수사를 받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서 다시 경찰에게 피의자 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술 강요라든지 유도신문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하면 말려들었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